당신은 은퇴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계산해 본 적이 있는가? 오늘 영상에서 바로 핵심만 말하겠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유럽의 사례와 우리 현실을 비교해보면 연금 수령 시기 결정은 개인의 감정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구호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덴마크가 은퇴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올리기로 하자 노동계가 반발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한다. 왜 연금을 늦추려는 정책은 반드시 은퇴 연령과 연동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불리해지는가? 또한 개인은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영상은 정치 이슈만 전달하는 뉴스가 아니다. 당신 개인의 생활비와 건강과 가족을 고려한 실전 선택 가이드다. 먼저 제일 빠른 요약부터 말하겠다. 정답은 없다. 다만 결정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와 계산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상 수령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61세에서 65세 사이로 정해져 있다. 조기 수령은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고 1년당 약 6% 감액이다. 연기 수령은 최대 5년 미룰 수 있고 1년당 약 7.2% 증액이다. 이 수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시간의 가치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돈은 지금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가 다르다. 조기 수령을 하면 월액은 줄지만 먼저 받는 기간에 현금 흐름이 생긴다. 연기 수령을 하면 월액은 커지지만 그만큼 공백 기간이 길어진다. 누가 이득인지 알기 위해선 기대 수명과 개인의 자금 필요, 다른 소득원, 건강 상태, 그리고 세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까지 고려해야 한다. 예시로 보자. 정상으로 63세에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5년 조기 수령 시 감액률 때문에 월 140만 원을 받는다. 대신 58세부터 60개월을 받는다. 단순 비교로는 손해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재가치 계산을 하면 80대 초반까지의 누적 수령액에서 조기 수령이 앞서는 경우가 빈번하다. 반대로 5년 연기에 68세부터 월 272만 원을 받는 경우 연기 전 포기한 5년의 소득을 보상하려면 90세가량까지 살아야 연기 수령 총액이 더 많아지는 계산이 자주 나온다. 그렇다. 연기 수령의 7.2%는 매력적이지만 단순한 이율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여기서 핵심 판단 기준 4가지를 다시 정리한다. 첫째, 현재의 소득과 현금 흐름이다. 퇴직하자마자 생활비에 구멍이 생긴다면 조기 수령을 고려하라. 둘째, 건강과 가족력이다. 오래 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금 수령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편이 낫다. 셋째, 다른 소득과 세금 문제다. 개인연금이나 금융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 연기를 통해 세금 최적화를 노릴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 일부가 감액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넷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다. 연금 수령으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어 가족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책적 논의도 무시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미루는 제안이 나올 때마다 언급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연금 수령 연령만 늦출 수 없다면 사회의 실제 은퇴 연령이 함께 올라가야 한다. 즉 사람들에게 일을 계속하라고 요구하면서 실질적으로 일할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면 젊은 층의 취업 기회는 줄어든다. 이 문제는 덴마크와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미 불거진 갈등이다. 덴마크는 기대 수명과 자동 연동의 은퇴 연령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고 현재 기대 수명 약 81.7세를 근거로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70세로 올리는 계획을 세웠다. 노동계는 신체 노동자나 낮은 소득층의 현실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서 오는 불만이 그것이다.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고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수령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는 더욱 부각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제때 납부해 월 41만 원을 받으려면 최소 조건을 채워야 하는데 기초수급자가 받는 금액이 40만 원에 가깝다면 누가 성실히 기여할 유인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재원 문제가 불투명한 채 혜택을 확대한 결과는 결국 기금 고갈을 가속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연금 수령 시기를 일률적으로 섣불리 올리는 것은 답이 아니다. 제도 설계는 개인의 생애 주기와 직종별 현실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개혁은 사회적 갈등만 키운다. 개인과 사회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첫째, 연금 수령 선택을 개인의 재무 계획과 연결하라. 단순히 손해다, 이득이다로 판단하지 말고 현재 가치로 계산하라. 둘째, 직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해야 한다. 육체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의 노후 취약성은 다르다. 셋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분리된 재원 구조를 명확히 하라. 기초연금은 복지성 재원으로, 국민연금은 보험성 재원으로 구분해 설계하는 것이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넷째, 고용정책과 연계하라. 은퇴 연령을 올리면 고령층의 고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 고용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수령 시기를 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첫째, 당신의 평균 기대 수명에 대한 주관적 판단. 가족력과 현재 건강을 바탕으로 10년 후, 20년 후의 생활을 상상하라. 둘째, 퇴직 후 예상 월 지출과 현재 보유 현금. 비상시 사용할 자금과 대출 여부를 고려하라. 셋째, 다른 소득원의 유무와 규모. 개인연금, 임대수입, 금융자산 가운데 연금이 차지할 비중을 정하라. 넷째, 세금과 보험의 영향. 연금 수령으로 인해 소득이 늘어나면서 세 부담이나 가족의 보험료 전환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라. 다섯째, 남겨질 가족 구성원과 유족연금 영향. 연기 수령으로 늘어난 금액이 유족연금 산정에 미치지 않는 점을 유의하라. 이제 몇 가지 구체적 상황을 가정해 결정을 돕겠다. 만약 퇴직 후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고 대출 부담이 크다면 조기 수령을 선택하라. 조기 수령의 감액은 있지만 당장의 현금 흐름이 안정되면 신용 리스크를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반대로 개인 자산이 충분하고 투자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면 연기 수령을 통해 월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연기 수령으로 인한 총 수령액이 유의미하게 커지려면 기대 수명이 길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사회의 논쟁에 관한 의견을 덧붙인다. 연금 제도는 장기적이고 세대 간의 약속이다. 단기간의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기금을 무조건 확대하거나 무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결국 다음 세대의 부담을 키운다. 반대로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외면하고 은퇴 연령만 올려버리는 방식은 사회적 연대를 훼손한다. 합리적 개혁은 연금 수급 연령과 실질 은퇴 연령을 함께 설계하며 직종별 보호와 재원 분리, 일자리 정책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요약한다. 정답은 없다. 다만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현재 가치, 건강 기대 수명, 다른 소득원, 세금과 보험 영향, 사회적 제도 변화 가능성이다. 구체적 숫자와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에 맞춰 조기 수령 또는 연기 수령을 선택하라.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한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 더 알고 싶은 연금 계산 사례나 개인 사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달라.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 계산 엑셀 템플릿과 기대 수명별 손익분기점 계산법을 보여주겠다.